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쌤하고 일장 운동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 첫 시간으로 변이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측정에 대한 물리량, 이제 거리에 대한 물리량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이제 변인데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거리의 단위로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위치의 변화량을 줄여서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다루는 어떤 변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이 있는 벡터량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물리량인데요. 이게 위에 표시되어 있는 이 벡터 표시가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2차원, 3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그 델타 R이라는 것으로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좀 벡터 뺄셈을 이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1차원 상에서의 변이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구분해서 뺄셈을 해주면 되는 좀 쉬운 변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3차원적으로 이제 변이를 배우는 것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물리를 제일 처음 배우는 학생으로서 이 델타라고 하는 기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변화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변화량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델타를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델타 V다 그러면 우리가 V의 변화량이다. 뭐 델타 E다 그러면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런 식으로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그 줄임말의 표현으로서 쓰는 기호다. 수학에서도 쓰는 기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델타 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될 것 같냐면 우리가 앞으로 무슨 기호를 자주 쓸 거냐면 이렇게 짝대기 3개를 써가지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건 단순히 이꼴이 아니고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딱히 여러분들이 왜 그래라고 이유를 갖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제 대전제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델타 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X 프라임 빼기 X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그것을 X 변화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제 방향성까지 표시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플러스일 때는 우리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를 구분해가지고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방향성을 대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적더라도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결국은 이 델타 X라고 하는 것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방향성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뭐를 뜻하는 거냐면 플러스 X 방향으로의 변이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델타 X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X 방향 변이다라는 것으로 굳이 적지 않아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적은 것처럼 X 프라임 빼기 X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책도 있지만 X 빼기 X0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뒤에 가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얘기할 때 선생님이 X 마이너스 X0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책에 따라서는 파이널 포인트와 이니셜 포인트를 의미하는 XF와 XI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책도 있으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에 따라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 기호를 쓴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개 통일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차원상에서의 운동을 여러분들이 그래프화해서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그림 1에 움직이는 자동차를 두 가지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형태는 굉장히 직관적인 형태로 정지 사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다중 섬광 사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초별로 이제 그 위치를 찍어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뭐 0초부터 시작해서 1초 단위로 찍어봤더니 차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지 사진만으로는 물리에서 얘기하는 모든 물리량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0초일 때의 위치가 20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초일 때 위치가 30임을 알 수 있고요. 2초일 때 위치가 다시 20으로 갔다가 우리가 3초일 때 다시 0으로 갔다가 3초일 때 다시는 아니고 0으로 갔다가 우리가 4초일 때 마이너스 20까지 가고 그리고 5초일 때 마이너스 30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놓는다고 그래프라고 하진 않고요. 이 점을 찍은 걸 매끄럽게 이어야만 현실 세계에서의 그래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어느 특정 시간 순간에 사라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을 수 있을 건데 이 곡선은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그린 곡선이니까 이 그린 곡선을 가지고 이물체 운동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오른쪽 그림과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면 일단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시간대별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까지 숨어 있냐면 어느 시간에서 방향을 트는지까지에 대한 정보도 숨어 있고요. 얘네들의 속력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왼쪽 그림과 같은 그림은 물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어느 순간에서 방향을 트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 방향을 트는 순간이 딱 봐도 어디냐면은 요 순간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순간이 왜 선생님 방향을 트는 순간입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방향을 트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왜 뭘 보고 방향을 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리를 기본적으로 아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가 X와 시간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우리가 봤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와 넓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얘기하면은 그래프의 넓이는 X축과 Y축의 단위를 곱한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그래프의 넓이고요.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일 수도 있고 순간 기울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구간 기울기일 수도 있는데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y축의 단위를 x축의 단위로 나눈 것을 기울기의 단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XT의 그래프에서는 미터를 세컨드로 나눈 것을 기울기의 단위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속도라고 하는 단위가 됩니다. 뒤에서 배울. 그래서 이 순간이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속도가 0인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좀 많은 정보들을 정지사진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 해석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차차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단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보고 갈 건데 변이의 단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미터를 사용합니다만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문제 상황에 따라서 밀리미터나 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를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 나노미터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위 앞에 붙는 접두어에 대한 의미를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단위 앞에 붙는 접두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10의 0승을 생략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니까 그냥 따로 여러분들 그냥 단위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잘 알고 있겠지만 10의 마이너스 3승은 뭐라고 접두어를 대체하냐면 밀이라고 하는 단위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위 앞에 접두어를 밀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단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거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될 때는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됐을 때는 피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피코까지 가는 일은 이 책에서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10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건데 키로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됩니다. 우리가 1kg은 1000g이고 예를 들면 1km는 1000m인 것처럼 키로라고 하는 것이 10의 3승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의 6승은 메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0의 9승은 기가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기보다는 컴퓨터의 용량 단위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죠. 그래서 1메가바이트는 1000
킬로바이트다. 뭐 1기가바이트는 1000메가바이트다. 대충요.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10의 12승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테라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책을 보다가 1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를 줄여서 10의 1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위를 보게 되냐면 메가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것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현대물리학점에서 나오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8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뭐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뭐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8 곱하기 10의 6승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줄여서 그러니까 10의 6승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줄여서 메가라고 하는 것으로 썼구나라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의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가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이에 대한 것을 알아봤고 이 변이로부터 알 수 있는 물리량, 빠르기에 대한 물리량을 얘기를 해볼 건데 빠르기에 대한 물리량이 바로 속도에 대한 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물리를 처음 배운 학생들은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게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간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요.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순간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둘 다 속도인데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의 단위가 미터고 얘의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는 y축의 단위를 x축의 단위, x축의 단위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인 속도 단위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이 구간 기울기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v_바라고 하는 평균 속도를 이렇게 델타 t라고 하는 유한한 시간, 우리가 손으로 잴 수 있는, 초시계로 잴 수 있는 유한한 시간 동안 움직인 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순간 속도다 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어떤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델타 t를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가깝게 가져갔을 때 그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리미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리미트라는 기호를 모르더라도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요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수학에서 미소 변화량이다. 그래서 dv라고 하는 이제 d라고 쓰는데 이게 그냥 알파벳의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변화량 델타의 아주 작은 값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dv라고 하는 건 미소 변화량, 그 다음에 dt라고 하는 건 미소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뒤에 가가지고 dv가 아니고요. dv가 아니고 dx인데 쌤이 잘못 썼네요. dx 오버 dt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v다 그러면은 아까 쓴 dv는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 지금 쓴 dx는 미소 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d라고 하는 기호를 쓴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뒤에 가서도 한번 쓰게 될 일이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 건데 그때 가서 D라고 하는 게 그냥 알파벳 D라고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것을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가장 간단한 운동 중에 하나인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등속 직선 운동은 말 그대로 속도가 항상 일정한 직선 운동을 말합니다. 그냥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속도가 일정하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간이 변하더라도 속도값이 변하지 않는 게 등속도 운동인 거죠. 다만 A, B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A는 속도의 크기가 속도의 그 방향이 양수지만 B는 속도의 방향이 음수다라는 것만 조금 다르고요. 여기서 또 차이를 얘기하자면 얘는 속도의 크기, 그걸 우리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력의 크기는 당연히 B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빠르기 자체는
B가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다를 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그래프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딱 봐도 출발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이게 출발 위치를 모른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변이를 구하는데 그 변이를 구하는 것 이상 알 수 없다라는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변이를 구하자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것의 그래프가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y축과 세크라고 하는 x축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시간까지의 넓이를 구해주면 그 넓이가 델타의 x다라고 하는 변이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참고로 이 델타 x 값은 양수인 걸 알 수 있고요. 선생님이 어떤 특정 시간까지의 b의 그래프에서의 값을 구하게 되면 그 값은 역시 델타 x지만 이 값이 음수값의 넓이다라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물리에서는 이 부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XT 그래프로 옮겨갈 건데, 자, A하고 B의 경우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A는 양수고 B가 음수인 걸 보니까 이 양수하고 음수의 기울기가 결국은 속도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이해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출발 위치가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왼쪽의 그래프에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 위치가 어딘지까지 표시가 돼 있는 XT 그래프를 자주 쓰게 될 건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그래프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v라는 것에다가 t 값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우리가 델타 x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x 프라임 빼기 x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델타 x라고 한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나중 위치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vt라고 하는 vt라고 하는 값에다가 x라고 하는 것을 더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선생님이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의 그림에서는 편의상 x 프라임과 x로 표시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x와 x0로 표현했으니까 선생님이 x와 x0의 꼴로 이렇게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과 수학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야 되냐면, 수학적으로 y는 a의 x라고 하는 것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의 형태의 그래프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XT의 그래프와 일치하는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속도의 속도에 해당하는 것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고, x0라고 하는 것이 절편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생님이 이번 이렇게 자세하게 비교해 주지 않아도 알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충분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사실 이제 고급 물리에서 관심 있는 건 가속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겠지만 단위를 미터 퍼 세크 제곱이란 단위를 씁니다. 이거는 속도의 빠르기를 말하는 건데 속도 변화량의 빠르기요. 그래서 이거는 VT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VT 그래프를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선생님이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이제 미분을 직접 하지는 않고 정의 자체가 미분의 개념이 들어간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이 가속도라는 것이 순간 가속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평균 가속도는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믿고요.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dv over dt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가속도는 당연히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델타 t분의 델타 v로 의미하면
알아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순간가속도니까 여기서는 이제 순간가속도만 정의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이 순간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들을 전개를 하고 그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이제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까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없을 건데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